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자, 우리가 이렇게 셰프들을 다뤄봤는데 예. 다뤄봤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질문 같은 게 나와요. 어떤 질문이죠? 도대체 요리란 뭐냐? 요리. 네? 맛있다는 게 그러니까 개맛돌이란 무엇인가? 대존맛, 핵노맛이란 무엇인가? 요리란 뭐며 맛은 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예. 그 적강공 씨는 요리를 자주 하시나요? 요리 자주는 아니고 그래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는 것 일주일에 같습니다. 두세 번이나 하나요? 예, 뭐 간단한 요리 합니다. 뭐 어떤 걸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닭볶음탕. 닭볶음탕 할 줄 아세요? 뭐 아세요? 아니 뭐 사실 알고 한다기보다 네. 저기 저 인터넷에 레시피 쳐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아, 레시피 쳐서 따라하는, 그러니까 네.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계량 요리. 참고해서. 예. 아, 계량 요리. 계량 요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실 레시피 그대로 따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주를 좀 준다. 저는 이제 다진 마늘을 좋아해서 다진 마늘 2스푼을 넣어야 된다 하면 중국산 쓰나요? 저 국산 쓰죠. 국산 네. 써요? 혹시 중국인이세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예. 어. 없어 한국은. 어허. 예. 그래서 뭐 다진 마늘을 2스푼 넣어야 된다 하면 3스푼을 넣고 2스푼 넣으라고 하면 3스푼 넣고. 3스푼 넣고 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변주를 주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게 있죠. 뭐죠? 청정원 소불고기 양념 1숟갈. 아,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 아니, 모든 요리에 정정원 소불고기 양념을 넣어요. 소불고기 미친놈인가? 양념을 1숟갈 넣으면 네.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그건 맞아. 그건 인정. 저는 사실 모든 요리에 넣어요. 사실 그게 조미료잖아. 그쵸. 그거 넣으면은, 그러니까 라면 스프 같은 거잖아. 예. 요리를 할 때, 그 소불고기 양념, 예. 청정원에서 나온 소불고기 양념만 넣으면 요리가 갑자기 그냥. 사실 소불고기 양념으로 소불고기는 해본 적이 없고. 근데 거기다가 다진 마늘 좀 더 추가해서 하면은 요리에 네. 그 야마가 산다. 야마가사 그 정도의 변주는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요리 매일 하죠, 매일. 네, 요리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리, 근데 사실 요리라기보다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살려면 요리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요리를 많이 하죠. 거의 매일 뭐 하루에 두세 끼 다 요리하죠. 저 다 할 수 있어요, 다.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파인다이닝 이런 것만 아니면. 오코노미야끼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못해요. 그래요? 또 뭐 있죠? 뭐든 뭐 얘기해봐요. 오코노미야끼? 뭐 텐동 하실 수 있으신가요? 텐동이요? 네. 아니요, 못해요. 그러면은 저기 LA 갈비 할 수 있으신가요? LA 갈비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LA 갈비 양념. 양념. 양념이 중요하잖아. 양념 어떻게 만드냐? 생강, 생강, 배, 사과, 양파, 마늘, 갈아버립니다. 후추는요? 후추 안 넣어요, 저는. 그래요? 네. 대신 거기다가 이제 설탕이나 꿀 조금 넣고, 아니면은 설탕, 대체당 그런 거 넣고, 그걸 간장 넣고, 예. 그 다음 또 뭐 넣지? 뭐 하여간 그렇게 양념을 다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를 이제 고기를 재워요, 걷다가. 예. 그러면 얘가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재워요. 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네. 근데 잠을 자고 나면 이제 깨워. 꿀잠 자고 나서 꿀잠 자면 깨워서 버섯, 대파, 뭐 이런 것들, 뭐 때로는 양파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양파를 넣으면 너무 달아지니까 또 네. 그걸 이제 추가를 해서 굽죠. LA 갈비 또 바싹 구워요. 이게- 지금 집에 있는데 침이 고이네요. 예. 진짜 맛있어요. 언양식으로다가 바싹 굽는 게 또 맛돌이가 또 있거든요. 좀 다른 느낌. 진짜 기가 막혀요. 그거 잘 익히면 그거 알죠? 뼈. 본이 그냥 네. 더 본이 네. 되는 거예요, 진짜. 더본 코리아. 예. LA 갈비. 와. 그 아랫니나 윗니로 이렇게 탁 그 가운데 끊으면 이렇게 돌돌돌 뼈 돌려가면서 이렇게 싹 벗겨지는. 그 진짜 맛있지. 그리고 뼈를 입에 넣어가서 그 겉에 붙은 양념 쪽쪽 빨아먹으면. 와. 그런 밥도둑이 없죠. 자, 제가 그 LA 갈비 세트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접시에다가 네. 밥을 한 0.7인분 정도 퍼요. 그 옆에 진짜 게맛돌이 잘 구운 갈비를 거기다 올려요. 옆에다가. 예. 그러면 이게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접시를. 예. 한쪽엔 밥,
한쪽은 갈비, 그럼 한쪽은 뭐냐? 잘 익은 김치를 넣습니다. 와, 김치까지. 진짜 맛있으려면 거기다가 파김치나 갓김치, 아, 여수 돌산 갓김치, 와, 갓김치, 기가 막히죠. 네, 갓, 갓댐. 약간 댐. 알싸한 그 네. 맛이 또 있잖아요, 갓김치가. 거기다가 이 갈비 딱 뜯으면서 그러면서 밥 달달한 밥 먹어주고 기가 막히죠.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요리 기가 막혀. 요리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데. 네. 사실 요리는 자주 하지만 제가 뭐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저 급식 경험은 많아요. 급식, 예. 급식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예.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제가 또 재수를 했어요. 네. 재수학원도 급식이 나와요. 네. 그것까지 좀 급식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그다음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 식당 가면 급식판에다가 급식처럼 그렇죠, 주잖아요. 급식처럼 급식은 주고. 많이 알지만 먹고 또 다시 줄 서서 또 먹고. 그렇죠. 네. 근데 파인다이닝은 도대체 뭐냐? 예. 저한테 일단, 파인다이닝에 대한 인식은 비싸다, 예. 허세다, 인스타다, 근데 궁금하다. 약간 제 세계가 아닌 느낌이 있거든요. 예. 저가항공 씨는 어떤 거예요? 파인다이닝 사실 접하기가 좀 어려운 좀 분야이긴 하죠. 이게 워낙 비싸고. 파인만. 그렇죠. 되게 파인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I'm fine.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느낌으로. 네. 뭐 순수 예술을 또 파인 아트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예, 다이닝에서 파인하다라는 거는 되게 순수한 그 요리의 그러네. 근본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 단어를 분석해보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 다이닝과 디너의 차이가 뭐냐 정도만 얘기하지, 파인이 왜 붙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요. 예, 이런 뭐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고. 클래식한. 일단 보통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하는 거는 가성비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가성비. 이게 적당히 맛있는데 그럼 적당히 맛있으면 사실 추천하기가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가격이 너무 싸. 너무 싸. 그러면은 가격이 진짜 싼데 적당히 맛있는 데가 있다. 괜찮은 집이거든요. 그러면 꼭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거죠. 음. 맛이 있고 뛰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맛이 너무 없지만 않으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괜찮다면 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파인다이닝은 이런 조건을 다 벗어납니다. 비싸고 개 비싸고. 예. 그리고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도 않고 몇 개 없고. 그쵸. 대기하면 막 몇 년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파인다이닝에 뭐 30만 원, 40만 원을 쓴다고 해서 그 정도의 맛을 느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도. 선형적인 증가를 하냐. 내가 10,000원짜리 사 먹었을 때 느낀 맛보다 뭐 100만 원을 냈으면 100배 맛있냐? 100배 맛있냐? 30만 원짜리면 만 원짜리 막 울고 난리치냐? 짬뽕보다 30배 맛있는 음식이 나오냐? 이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경제 나오죠. 네,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만한 효용이 있느냐인데. 효용성. 예, 네. 효용성이라는 거 뭐 약간 여담을 하자면은 뭐 뷔페에서 이제 밥을 많이 먹잖아요. 이제 네. 근데 첫 접시를 먹었을 때 그 만족감과 네. 마지막 접시를 먹었을 때의 만족감은 네. 확연히 다르고, 심지어 네. 그 만족감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배부른데도 먹어서 맞아. 기분이 더러워질 때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파인다이닝이 정말 그 정도의 그 가격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맛의 퀄리티를 보장을 하느냐. 근데 이런 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소비를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거기에 그게 붙죠. 희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누릴 수 없다. 누구나 누릴 수 없고. 서스테인 배블런 효과. 배불런 효과죠. 예. 여러분, 여기 경제를 경제 전문가 배불러, 저가항공 씨가 배불런 효과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뭐 과시적 소비를 좀 얘기를. 과시적 소비. 예, 과시적 그러니까 소비를 좀. 합리적 소비라기보다 예. 효용. 내가 먹었는데 100배 맛있더라. 그래서 난 100만 원 낼 거다. 만 원짜리보다 100배 맛있으니까 이런 효용이 아니라 예. 과시를 하면서 느끼는 효용.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수요 공급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수요 공급.
이제 그죠? X축은 이제 퀀티티고 이제 퀀티티. 세로축이 이제 Y축이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바로 Y축은 한글 써버리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하는 그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우하향. 예.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는 줄어들고 가격이 쌀수록 소비가 늘어난다. 이게 일반적인 네. 소비의 그 그래프 형태인데 가장 단순한. 예. 근데 베블렌 효과는 오히려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늘어납니다. 진짜 신기하네. 이거는 사실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호캉스. 예. 사실 호캉스에 하루 내는 돈이 사실 그 뭐 숙박도 있고 뭐 밥도 먹고 뭐 하면은 돈이 꽤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그 여기 서울에서 월세 수준이에요. 월세를 그냥 하루에 태우는 거죠. 네.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는 네, 이제 저가항공 타시면서 그런 말, 그 호캉스 얘기하는 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블런 씨? 일단 호캉스요. 네. 또 호캉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뭐. 근데 그 과시적 소비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싼데 왜 더 수요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나는 이만큼 비싼 걸 살 수 있다라는 과시에서 비롯된 이런 이론인데, 물론 명품이나 뭐 비싼 걸 산다고 해서 전부 다 과시를 목적으로 산다고 제가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대부분 이 과시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과시 거죠.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예. 희소성이 더 증가할수록 뭐 예를 들어 에르메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파인다이닝도 그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시적 소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예. 명품을 사는 건 예. 제가 명품을 사서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쵸. 사람들 앞에서 제 명품을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공작새처럼 깃털 하나 탁 달고 뭐 예. 깃털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예. 파인다이닝은 내가 먹고 뭐 어떻게 과시를 하죠? 나가서 트름을 합니까? 인스타가 있죠. 인스타가 있죠. 네, 바로 인스타가 있습니다. 뭐 명품도 인스타로 광고할 수 있는데, 그럼 인스타는 어떤 그 과시 전시, 과시 전시용, 그러니까 열등감 제조기 열등감 제조기. 예. 거기서 열등감 많이 느끼시죠? 많이 느껴서 결국 지웠습니다. 문제야 문제.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인스타그램이라는 딘의 노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한 약간 네. 자조적인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데, 네. 자주자주 하죠. 파인다이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과시적 소비자 입장에서를 좀 떼놓고 생산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자적인 입장에서. 이건 정말 순수하게 요리의 극한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도다. 예술이다. 예술에 부합한다. 나는 순수 예술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요리라는 게 그냥 예. 영양소거든요. 그쵸. 네. 음식 장사를 한다는 건 영양소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걸로 돈 그렇죠. 벌고. 예.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예술의 경지로 판다. 네.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또 그 소비자들은 그걸 소비하면서 느끼는 그 과시가 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르기도 하고 예약이 늘고. 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판매자들은 물론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순수한 그 극단의 예술을 네. 추구한다. 예, 실제로 파인다이닝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을 제공하는 그 셰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파인다이닝을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진짜 예술이네. 예, 정말, 물론 돈을 벌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돈 벌 거면은 더블 오히려- 코리아를 하는 게. 예, 박리담회로 파는 게 더 나아요. 사실 파인다이닝을 하는 것보다. 그렇구나. 일단 첫 번째로 파인다이닝을 하려면 파인다이닝을 주로 어디서 판매를 하죠? 몰라요. 강남? 예, 뭐 강남, 뭐 이태원, 혹은 뭐 부산, 뭐 굉장히 비싼 곳에서 합니다. 땅값이 비싼 곳에서. 왠지 뉴욕에 많을 것 같고. 예, 월세가 엄청 나갑니다. 월세? 파인다이닝. 예. 재료비만 비싼 게 아니라 월세도 비싸고 예. 직원들 임금.
직원들 임금, 네, 맞습니다. 인건비 엄청 나가죠. 그다음 관리비, 관리비, 그리고 인테리어, 인테리어, 예, 그다음에 연구비. 연구비까지. 그리고 뭐 재료들도 굉장히 비싸게 뭐, 아, 대량으로 살 테니까 좀 싸게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쿠팡 주문 안 하고. 예, 그냥 가장 비싸더라도 가장 좋은 재료로 갖다 줘. 이런 느낌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좀 중요한 게 네. 회전율이 낮습니다. 파인다이닝은. 아, 그러네. 예. 내가 그 돈 내고 갔는데 예, 무슨 국수 먹듯이 한 10분, 20분 만에 먹고 나면 아깝지 않아? 그쵸. 그러겠네. 그래서 사실 파인다이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내고 그걸 먹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또 갔는데 만약에 사람이 북적북적해. 진짜 시장통처럼 개 많아. 아, 그러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느낌이죠. 예. 내가 이 돈을 내야 되나 싶은 광장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는데 내가 10,000원을 내야 돼? 그쵸. 근데 저는 그 단순히 파인다이닝이 그 음식에 대한 아니면 인테리어는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런 게 이제 결합돼서 예. 어떤 맥락을 만들어낸다. 경험을 선사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단순히 떡볶이를 하나 먹었다라는 경험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진다. 서사가 있죠.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네. 파인다이닝에는. 네. 네. 그게 가장 특징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파인다이닝. 창의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파인다이닝. 근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돈을 그러면 좀 많이 모아야 될 텐데. 예. 파인다이닝 갈 수 있을까? 살면서? 한 번쯤은 뭐 가보고 싶은데 뭐 못 가면 어떻습니까? 가면 여기 앞에 있는 런천 미트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6일 남은 런천 미트나 그거 먹으면서 네, 여기 싸구려 맥주 마시면서 뭐 이래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그쵸. 네, 저는 뭐 엽떡 먹겠습니다. 엽떡도 1시간 일해서 못 사 먹어요. 아, 맞아요. 엽떡 가성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봐야 돼요 그거. 네. 자, 근데 저 얘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건 조리라고 해요. 예. 요리와 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요리와 조리? 같은 말 아닌가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요리와 조리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무슨 차이가 있지? 밀키트를 요리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조리한다고 하죠. 조리한다고 하죠. 예. 근데 제가 매일 하는 건 요리입니다. 아, 전 밀키트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리라는 거는 뭔가 그 재료까지 스스로 네. 뭐 공수해온다 뭐 이런 느낌인가?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레시피를 보고 내가 따라했다. 이거 요리인가? 아, 그건 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요리와 조리의 중간. 요리조리다. 요리조리.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아이디어로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예쁘게 담아서 먹는다. 온리. 온리팬스 펜스다. 그러면은 그거는 요리 아닌가? 어떤 울타리에. 그러니까 요리라는 거. 근데 사실 여기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탈리아가 또 요리로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 피자, 아, 파스타, 그 까르보나라, 에스프레소. 그 구안찰레. 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물론 이탈리아 요리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한국 요리도 기가 막히거든요. 한국은. 네. 근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요리는 저장 음식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장, 발효 음식이 많죠. 네, 젓갈. 예. 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오래 걸려요. 뭐 LA 갈비도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슬로우 푸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장 음식도 있긴 하지만 신선한 재료를 그때그때 해먹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료의 맛들을 그 신선한 재료의 맛들을 즐기는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도 그런 건 있죠. 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조금 더 과정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실 전주 음식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과정 보면 눈물 나거든요. 전주 요리. 네. 노력이 정말 많이. 뭐 상다리 휘어지게 나오고 한다고는 하는데 눈물 나게 그 과정이 많은데 그 과정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사실 그냥 내놓거든요. 네. 내놓는 음식 보면은 그냥 요리했나 보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2, 30분? 사실 2, 30일 걸렸을 수도 있어요. 예. 잘 익은 김치 3년 걸립니다. 그쵸. 저 3년 익은 김치 먹어봤거든요.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떤 맛인가요? 톡톡 쏘나요?
톡톡 쏘기도 하고 진짜 시원하고 진짜 감칠맛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뒤져요. 와, 맛있겠다. 단순히 김치뿐만이 아니라 한국 요리는 굉장히 노력을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믿어. 있겠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 말을 했을 때 뭔 소리지? 차린 것도 없는데 왜 많이 먹으라는 거야?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입장은 얼마나 거기에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넌 몰라도 돼. 넌 몰라도 돼. 약간 한국의 그 서글픔. 한이 서려 있다. 한이 서린 음식. 너는 쉽게 먹겠지만 네. 그리고 너가 조금 남기면 우리 자식들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새끼가 다 처먹네. 이런 우리는 문화가 좀 네. 배달을 많이 했죠. 우리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조리도, 그러니까 조리라기보다 이탈리아식으로 그렇게 요리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솔직히 저는 한국 요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맞지만 예. 한국 요리가 전혀 꼴릴 거 없다. 아니 이탈리아 싸 빠른다. 이탈리아 2002년 16강전에서 우리가 싸 빨랐죠? 물론 그쵸, 네. 이천수 선수가 그 말디니 머리를 차긴 했지만 예. 요리도 우리가 싸 빠를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리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그쵸. 기준이 없지만 저는 어떤 기준,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긴 하거든요. 요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리. 그러니까 이건 좋은 요리다, 이건 좋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리의 기준. 일단 요리의 기준은 위생. 그러니까 청결한가, 이 음식이. 그게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위생을 먼저 말하네? 일단 위생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먹고 배 아픈 음식, 그러니까 곰팡이 펴서 먹고 배 아픈 음식을 만들면 안 된다. 아, 근데 곰팡이 때문은 아니더라도 네. 너무 자극적이어서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죠. 엽떡. 예. 아, 근데 그건 위생은 아니구나. 오케이. 위생적인 넘어가죠. 부분. 네. 이게 뭐 실제로 그 위생이 잘 안 된 그런 업장들 보면 엄청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집은 위생은 눈 감고 먹어야 돼. 근데 맛집이래. 예,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럼 그거는 요리의 기준에서 좀 점수가 떨어지나요? 그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일단 그거는 깨끗해야 된다. 예. 근데 그렇지만 어떤 뭐 그런 감성으로 좀 이해를 하는 거죠. 본인은 깨끗한가요? 저는 음식은 깨끗하게 먹습니다. 몸은 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 밸런스 게임? 예. 자, 위생적인 음식 근데 맛이 없어. 예. 급식 같아. 급식보다 맛없어. vs 예. 개 맛있어. 예. 뒤질 것 같아. 근데 저기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 봤더니 담배 피면서 해. 엉덩이 긁으면서. 근데 개 맛있어. 자, 어떤 요리를 먹을래? 저는 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위생이 중요하다며. 근데 위생이 제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네. 약간 그 어떤 최소한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이상의 엉덩이를 긁는데? 더러움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음식이 깨끗하면 된다. 엉덩이는 긁어도 몸은 더럽지만. 본인을 반영한 건가요? 몸은 더럽지만 음식에 뭔가 들어가지만 않으면 뭐 맛이 좋다면 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생 처음에 얘기했지만 네. 그 다음에 사실 요리에는 맛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의 조화를 좀 잘 잡아야 된다. 맛에는 조화가 중요하다. 예. 하모니. 예. 할머니. 예. 맛의 그 어떤 음식에 어떤 요리에 그 의도가 좀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리는 왜 했냐 이 요리? 예, 이 요리를 왜 했어? 어떤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야? 했을 때 의도.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나 제육볶음은 네. 매콤한 맛이 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계란찜이 너무 매우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청양고추 싹 올려가지고. 그러네요. 이거 적절한 예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달한 약간 푸딩을 먹고 싶은데 청국장인데 전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예. 청국장인데 의도적으로 더 특이한 맛을 주려고 시게 만들어.
신맛 나는 청국장. 그건 먹기 싫고. 그런 거는, 예, 그런 거죠. 그 의도와 좀 맞지 않는다? 그 조화가? 근데 여기서 약간 변형은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의도를 어느 정도 존중해서 그 조화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뭐 요리의 기준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맛이 일관된가? 그러니까 맛이 들쭉날쭉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맛이 이렇게 정밀한 게 느껴지냐, 그 네. 의도가 느껴지냐, 그런 것도 있지만, 막 그 음식만이 갖는 그 어떤 감정을 네. 불러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만의 특징. 특징, 네. 창의성, 네. 아니면 아름다움. 예를 들어 어느 집의 닭볶음탕은 나는 그 집에서만 먹고 싶어. 그 나온 거 보면 이건 아름다운 거야. 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한테 중요한 건 위생도 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성비가 진짜 중요합니다. 가성비. 사실 파인다이닝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성비 네. 진짜 중요합니다. 저만의 가성비 기준이 있어요. 음, 한 끼를 사 먹는데 얼마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 점심 8,000원? 8,000원? 예. 생각보다 깐깐하네. 사실 8,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슨 음식 8,000원? 제육볶음? 제육볶음, 뭐, 제육 정식, 그러니까 제육볶음에 밥이랑 나오고 반찬 조금 나오는 정도? 네. 그거 8,000원? 8,000원. 물가를 모르네. 사실 돈가스 8,000원. 돈가스 8,000원? 돈가스. 와, 10년 전 얘기하네. 지금 재료값이 진짜 비싸요. 왜냐면 저는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요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차라리 사 먹는 게 싸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막 완전 좋은 재료를 사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네. 뭐 가끔 이제 떨이 상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사고 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시급으로, 그러니까 네. 내가 1시간 일했으면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음, 시급이 요새 얼마죠? 한 10,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 정도 할걸요? 예, 10,000원 정도? 그러면 내가 1시간 일해서 10,000원을 벌었으면 그 10,000원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빔밥 10,000원, 10,000원. 제육덮밥 10,000원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준이 또 들어가죠. 분식이냐, 아니면 이 요리는 재료비가 싸냐, 노력이 덜 들어가도 되냐, 이러면은 7,000~8,000원. 근데 오늘 양념치킨이 먹고 싶네. 네. 한 마리에 요새 뭐 거의 30,000원 가까이 하죠. 네. 그러면 나누면 한 15,000원인데, 그런 특식은 5,000원 플러스 50% 더 비싸도 된다. 그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비싸죠. 네. 비싼데 그래도 어떤 그 공급자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한 시급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게 저만의 이제 가성비 기준입니다. 가성비는 요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안 먹어요. 가성비는 네,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가성비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요리라는 기준이 뭐 다 다르니까요. 네. 다 달라요. 근데 사실 맛이라는 기준도 다 다르죠. 네, 다 다릅니다. 맛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맛이라는 게 과연 맛을 어떻게 느끼냐, 이걸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맛이라는 게 되게 감각적인 거거든요. 네. 미료를 통해서? 너 보고 읽었죠? 아니요. 미료요? 예. 미료가 뭡니까? 이 혀에 있는 그 뭐 돌기 같은 거. 그건 미료라고 합니까? 감각기관 아니에요? 감각기관? 미료? 아니 맞는데 미료에. 아, 미뢰, 맞아. 미료는 뭐죠? 미뢰. 조미료인가요? 미뢰. 미뢰. 자, 미뢰 찾기. 네. 자, 감각 중에 하나죠. 우리가 네. 맛을 느끼는 거. 쌔바닥에 미뢰라는 맛 봉우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맛을 감지를 하는데, 맛이라고 하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다음에 뭐 매운맛, 그리고 사실 뭐 감칠맛,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만 얘기하죠. 네. 단맛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네. 탄수화물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예. 쾌감이 느껴지고. 예. 왜냐면 그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네. 그죠? 근데 짠맛 같은 경우는, 짠맛이 뭡니까? 나트륨, 나트륨.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을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짠맛이 난다는 건. 네. 그리고 이게 전해질인가 아닌가를 감지하는. 그리고 신맛. 예. 우리가 약간 갔다, 신데? 쉬었다. 예. 시다. 이건 부패했냐, 예. 산이 있느냐,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 쓴맛. 우리가 뭐 곰팡이 폈다.
예. 음식 같다 이러면은 쓴맛도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쓴맛은 독을 좀 감지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 그런 맛들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피해야 될 건 피하고 먹어야 될 건 먹게 하는. 근데 여기 이제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하죠. 아픔의 맛. 예. 근데 사실 감칠맛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칠맛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뭐 사실 단어가 딱히 없어서 우마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인데 근데 감칠맛이란 뭐냐? 사실 이건 뭔지 아세요? 뭐죠? 단백질. 단백질. 아미노산을 느끼는 맛입니다. 아미노산을 감지해야 우리가 몸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 몸은 담백하니까 예. 감칠맛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맛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맛에는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쌔바닥으로만 맛을 느끼나요? 입천장도 느껴요. 입천장도 느낀다고요? 맞아요? 네. 볼로도 느끼고 예? 입술로도 느낄 수 있고 이빨로도 느껴요. 저 찬물 먹으면 이 시려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종합해서 예. 맛이라는 걸 넣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냄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 같은 거 먹을 때 느끼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 지방이라는 맛도 넣어야 되지 않냐. 그쵸. 물도 맛 중에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한테 그 영양소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예. 아니면은 코쿠미, 우마미, 그러니까 감칠맛 우마미처럼 코쿠미라는 것도 넣어야 된다. 코쿠미가 뭐냐? 볼륨, 풍부함, 아니면 두께감 이런 요소도 바디감. 넣어야 된다. 바디감. 예.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죠. 그쵸. 맛이라는 게 쌔바닥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맛이 있고 그거는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맛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뭡니까?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를 위해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되고 건강해야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단맛을 느끼면 좋아해야 되는데 예. 자연 상태에서 먹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가공을 해버렸네? 근데 인간은 진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이 상태지. 우리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을 먹으면 기분은 좋은데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자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네. 고도화로 발달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죠. 네. 사실 맛이라는 건 심리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가 기억 같은 걸 하잖아요. 예. 왜 뭐 어렸을 때 저 냉면 먹다가 혼난 적 있어요. 왜요? 저 냉면을 안 좋아해요. 근데 왜 혼나요? 평양냉면은 좋아하는데 냉면을 먹는데 냉면이 그 어린 아이가 이로 끊기에는 너무 질겨가지고 먹기 그 힘들어. 메밀면 좀 질긴 그런 게 좀 있죠. 예. 혼나가지고 억지로 먹은 적이 있어요. 토할 것 같이. 그래서 저 냉면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경험.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심리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예. 정서, 단맛 같은 거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예. 그래서 안정감을 줍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쓴맛을 더 잘 느낀대요. 그 짠맛은 우리가 짠맛을 먹잖아요. 예. 신기하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아나요? 예. 그게 감소한대요. 신기하죠. 예. 그리고 심리학 연구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과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 단맛 좋아하세요? 짠맛 좋아하세요?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짠맛이요. 저도 짠맛. 근데 여기 심리적으로 분석한 게 있어요. 단맛을 좋아하면 예. 친절하고 어. 감성적이다. 어. 그런 사람들이 단맛을 선호한다. 어. 그리고 안정적인 감정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뭔가 친절하고. 이거 좀 신기하네. 그죠? 우리 둘 다 짠맛을 좋아하잖아요. 네.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신감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네. 네. 맛 심리 테스트. 이거 재밌네. 재밌죠? 단맛 아까 뭐라고요? 단맛은 친절하고 친절한 것도 맞는데 나 또 친절한데. 아이씨, 불친절해요. 제가 인증합니다. 아닙니다. 친절해요. 그래서 저는 단맛, 짠맛 다 좋아합니다. 뭐 저는 짠맛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약간 이게 짠맛을 먹을 때도 음식에 맞는 짠맛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일본식 계란말이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국식 계란말이는 약간 짠맛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맞아요. 일본식 계란말이는 더 달거든요. 단맛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마치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계란말이를 먹었는데 네. 단맛이 나서 이거는 밥 반찬이 아니라 마치 디저트를 먹는 것 같다. 아, 일본에서 파는 걸 먹어봤는데, 일본에 네. 직접 가서, 아니 그게 반찬으로 나온 계란말이였거든요. 아, 근데 반찬이 달다. 달다. 그거 어때요? 별로였죠. 별로였어요? 네. 근데 저도 뭐 예를 들어 라면이 짜면 오히려 맛있다고 느끼거나 네. 뭐 그렇게 별로지 않는데 라면에 뭐 예를 들어 설탕을 넣었다? 네. 아니면 라면에 뭐 양파를 많이 넣어가지고 달아줬다? 그럼 전 싫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저기 프랑스 사람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빵들이 아, 너무 달다. 너무 달다. 이게 식사로 먹을 수 있는 빵이 맞아, 아니다. 아, 걔네들은 빵은 밥인데. 디저트가 아니라 밥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을 퍼줬는데 밥이 단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런 느낌인 거지.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문화적 차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식에 어울리는 짠맛과 단맛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짜면 안 되는데 짜고 달면 안 되는데 달다. 여기서 느껴지는 약간 불쾌함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제 환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맞아요. 거라든지 그 환경 뭐 그 사회가 어떤지 예, 뭐 이런 개인적인 선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 네, 밥을 안 먹거나 예, 너무 많이 먹거나 괴식을 하거나 네. 괴식에 가깝지 않나요? 괴식에 가깝죠 저는. 네. 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합니다 또. 네네. 미친놈이 3살 4살 때 김치찌개 밥 말아서 막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왜요? 아줌마들이 너 보려고 개모임 너무 아줌마들 신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엄마가 개모임 할 때 너가 너무 잘 먹으니까 음. 엄마가 너 데리고 자랑을 하러 다녀요. 얘 3-4살밖에 안 되는데 김치찌개 밥 말아 먹는다. 그럼 너가 거기서 쯔양처럼 먹방 쇼하고 할머니들 박수 치고 미친놈이에요. 아, 많이 먹었어요. 뭐 진짜. 김치찌개는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고 뭐 그렇죠. 곰탕도 먹었고 뭐 그 민물매운탕 같이 이제 네. 그리고 생선 종류 대가리도 되게 많이 먹었죠. 생선 대가리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가 새우 대하구이를 먹으면 불이 있죠. 새우 불이. 있죠. 그거 일부분 빼고 다 사라집니다. 근데 저같이 먹는 사람 은근히 있을걸요? 이 수요가 있어요, 이거. 아, 없어요. 혹시 생선튀김 먹을 때 꼬다리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 또 기가 막히게 꼬다리를? 좋아합니다. 꼬다리까지 바삭바삭하게 씹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근데 새우 대가리를 그 불이 그건 너무 딱딱하니까 위험하니까. 그죠? 예, 뭐, 그 그거 정도는 빼고 빼는데. 눈깔도 다 그 껍질을 어떻게 다 먹냐고요. 일단 새우 머리가, 네. 머리에 그 새우 내장이 몰려있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나고. 아, 내장이 몰려 있어서. 예, 그리고 사실 새우 껍질은 제가 대하 구이일 때만 껍질을 먹고, 사실 그러니까 뭔가 국물에 들어간 새우는 껍질을 좀 제거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구웠을 때 껍질이 바삭하게 더 먹기가 맞아, 더 맞아. 편한 게 있고, 이제 물이 닿아서 이렇게 끓여지게 되면은, 질겨지죠. 네, 맞아요. 껍질이 좀 질겨지고 먹기가 좀 힘들어 그런 질감이 느껴져서 그때그때 좀 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계속 미치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맛을 느낀다는 게 그 예. 맛에 그 음식들이 가지는 그 분자들 아까 예, 분자요리. 분자들이 있을 텐데 그게 혀로 들어와서 미래에서 느껴지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그럼 거기서 맛을 느끼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위장에서 느끼나요? 마음으로 느끼죠. 아, 마음으로요? 네. 아, 예. 그게 이제 뇌로 가는 거죠. 뇌. 음, 뇌로 이제 전기적 신호로 이제 뇌로 가요. 화학적 신호든 전기적 신호로든 해서 뇌로 가요. 뇌로 가서 그걸 다시 처리를 합니다. 그 신호들을 뇌에서 처리를 해요. 어떻게 처리하죠? 그 미각 피질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뇌 네. 피질 부분에 미각 피질이라는 데서 그 음식의 정보들, 질감, 온도, 뭐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 뭐 후각,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결합시켜요. 예. 그래서 풍미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flavor. 예, 그러니까 그 미각 피질, 대뇌 피질 부분에 있는 그 미각 피질은 맛 정보 처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대갈통에 편도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우리 목구멍에 있는 편도 말고요. 예. 뇌의 측두엽, 예. 예, 측두엽 쪽에 해마 근처 예. 그쪽에 있어요. 해마가 뭐죠?
해마 그 바닷속에서 이제 그 네네. 그 용처럼 생긴 근데 그 뇌도 그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죠? 해마가 장기 기억을 전환하는 역할? 램. 램 수면? 아니, 컴퓨터로 치면 램. 그러니까 일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거의. 아, 장기 기억이 아니라 임시 네. 저장이었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들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 대갈통에서 편도체, 측두엽 이쪽에서 그걸 해요. 아까 맛 정보 처리를 했잖아요. 예. 그게 내가 쾌감을 느끼냐, 예. 혐오하냐, 내 기억이 어땠냐. 예. 왜냐? 그쪽은 기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아. 해마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있다 보니까 기억에 관한 내 기억과 맞물려서 이제 맛을 처리를 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뇌로 가서 그 정보들이 처리돼서 결국 편도체에 가서 그런 종합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맛이라는 걸 느낀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네. 어렸을 때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중요하죠. 들어요. 예. 네, 기억이 많으면 더 좋죠. 기억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음식을 수용하는데 좀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맛 없는 음식까지도 정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더 풍부하게 뭐 삶을 예를 살고 수 들면 있는 거죠. 시금치 나물 같은 거 시금치 나물, 이런 거 많이 먹여놓으면은 쓴바귀, 쓴바귀, 뭐 네. 민들레 풀 뭐 이런 거, 풀, 예. 그다음에 뭐 민물 매운탕, 저기 네. 당귀 뭐 이런 거. 당귀, 네 그런 여러 가지 아니 뭐 그거 다 우리나라 거지만 고수. 외국 음식도 고수 그런 거를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맛이라는 게 그럼 진짜 이 음식이 만들어내는 거냐, 우리 뇌가 만드는 거냐? 네. 근데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뇌의 그 부분들을 자극을 해요, 정기적으로. 아, 따가. 아,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쓴맛을 단맛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실험도 있어요. 양파를 사과처럼 먹게.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해볼까요? 아니요. 저 양파 하나 아니요, 깎아볼 거예요. 사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달다고 느끼고 먹는 거예요.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지, 이게? 맛은 뇌가 만든다. 만든다. 양파냐 사과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후각이 차단되면 그 풍미를 많이 못 느껴요. 근데 이연복 아시죠? 예. 이연복 아저씨가 코 냄새를 못 맡는데요. 예? 냄새를 못 맡는데. 약간 그거는 약간 한 팔로 요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발로 거의 그 수준. 그니까. 그래서 주변 간이나 뭐 이런 거 주변 사람들한테 맛보게 하고 자기는 거의 베토벤이죠. 와, 음식계의 베토벤. 진짜 베토벤이네. 네. 후각을 못 느끼는데 음식을 한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맛은 후각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맛이라는 거 이렇게 종합적인 정보들로 생각보다. 네, 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그 물질, 음식이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보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억, 우리의 그 정보 처리 과정, 후각 뭐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맛이다. 그래서 맛은 뇌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낸 인지적 착각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맛은 폰지삭이다. 아, 맛은 폰지삭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네. 그렇죠. 저번 1편과. 그래서 맛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우리가 뭐가 맛있다, 맛없다 떠드는 게 사실 되게 무의미한 말일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그 맛을 느낀다는 게 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우리가 맛을 어떻게 느끼는 거면 맛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떠들면서 예. 맛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해봤고 생각보다 오늘 우리 진지하게 갔는데요. 아니 지금 네. 맛에 대한 이런 막 과학적인 이론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네. 약간 무슨 말이지 이게? 해마? 뭐 해마가 뭐라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조금 어려운데 싶다가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막 저기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과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심리적인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이런 건 또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유익했던 게 이런 맛이 단순히 그냥 혀로 느껴지는 이런 5가지 그런 맛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존재한다. 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를 그렇게 가지고 싸우는데 네. 싸울 필요 없다. 그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예. 너네 맛있다고 한 거 파인다이닝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을 선사받았고 뭐 연병하는데 인스타 사진 올리고 하는데
너 머리에다가 전극 꽂고 전기 신호 한 번만 주면은 그거 맛없다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양파를 먹여도 너 맛있게 먹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맛이란 무엇인가? 예.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이게 사람마다 맛이 네. 맛을 느끼는 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 우리나라에 오이 싫어하는 사람 많죠. 오이시. 오이시 데스까 하는데 네. 여기 오이에 대한 좀 비밀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네.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네. 극혐? 너무 호들갑던다? 아, 나는 오이로 대가리 좀 깨 부수고 싶던데.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치. 그냥 뭐 맞아. 오이 먹으면 되지. 어. 뭐가 그렇게 나는 부먹 싫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막 나는 오이 빼고 먹어야 돼. 김밥에 오이 들어가 안 먹어. 하는 게 이게 성인 돼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약간 너무 호들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새롭게 알게 됐나요? 네. 사실 네. 좀 몇 년 전에 알게 된 네네네네. 사실이 이거는 이 큐컴버라는 게 이 네. 오이의 그 비린 맛, 그 안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네. 타고난 거다 이거는. 고수도 그렇잖아요. 고수도 그래요? 네. 아.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느끼는 오이 맛과 저 사람이 느끼는 오이 맛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상대방이 좀 이해가 되고 약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수를 갔다 왔는데 별로였대. 별로야. 그러니까 별로인 건 아니다. 그렇죠. 내가 가면 또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다들 맛있대. 근데 나는 그거를 맛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음식 가지고 뭐 맛 가지고 너무 싸울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그쵸.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 자, 음식에는 어울리는 술이 있으면 좋죠. 맞아요. 우리 좀 맥문동. 예. 적강홍 씨는 지금 무알콜 맥주. 예, 무알콜 맥문동. 네, 저는 테라 라이트. 이러고 마시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에는 또 술이 좀 있어야겠죠. 유명한 말이 있죠. 치킨에는 맥주. 치맥. 예. 떡볶이엔 떡볶이엔 콜라. 콜라. 전 떡볶이에 소주가 그렇게 어울리던데. 떡볶이에 소주. 떡볶이에 소주 포장마차 느낌 감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뭐 있죠? 뭐 회는 소주다. 회에는 소주 아니면 네. 화이트 와인 예. 그런 게 있고 육류에는 레드 와인 그렇죠. 아니면 맥주.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술도 몰라요. 삼겹살에 소주 뭐 이런 얘기 하고. 술 모르지만 사실 저는 맥주는 진짜 좋아하는 편이고 예. 그다음에 와인도 요새 좀 마시고 있고 네. 위스키는 한때 막 좋아했다가 요새는 또 안 마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술 얘기도 좀 다뤄봤으면 하는데 네. 오늘 우리가 또 반지의 제왕을 찍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네, 너무 길게 해서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 밀도가 좀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그 타율이 낮다. 타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술 얘기는 제끼도록 다음에 하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좀 안심이 되네. 정신 놓을 뻔했어요. 네. 지금 술 얘기까지 하다가는 예. 뭐 끝장 토론 하겠어요 이러다. 집에 또 우리 또 2시간 반이야. 뭐 둘 중 하나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이러면은. 그쵸. 예. 그래서 술 얘기는 잠시 술 먹어봤자 건강에 안 좋아. 먹지 마세요. 다 무알콜 맥주 마시세요. 네. 알코올 의존증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알코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적당한 음주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